편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작가의 예술혼과 영감에 영향을 끼친 고장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 땅 예술기행,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남 사천 출신의 박재삼 시인의 작품과 사천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서정시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천시 출신 박재삼 시인의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지난 8일이 타계하신 지 26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1997년 6월 8일 새벽에 이제 아까운 나이 향년 65세로 돌아가셨는데, 지난 9일과 12일에 경남 사천시 박재삼길 27번지 노상공원 언덕에 있는 박재삼 문학관에서 24번째 문학제가 박재삼 시의 대중화를 주제로 열려서 문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시인의 시와 생애를 기렸다고 합니다. 삼천포는 1995년 사천시로 통합돼서 지금은 사천시로 불립니다만은 워낙에 좀 정겨운 이름이라서 아직도 삼천포의 시인 박재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박재삼 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1933년 4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셨어요. 3살 때 어머니 고향 경남 사천포시 서금동으로 이사를 와서 21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 삼천포가 고향인 시인으로 이제 통하는데요. 부둣가에서 직인노동을 하던 아버지, 또 생선행상을 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가난을 먹고 자란 시인입니다. 학비가 없어서 제때 학교를 못 간 대신에 김상옥 시조 시인의 도움으로 문학 공부를 해서 1953년, 1955년에 모윤숙, 서정주, 유치환 시인 등에 추천되어가지고 등단한 다음에 1997년 타계하시기까지 15권의 시집, 10여 권의 산문집을 냈습니다. 김소월, 서정주 시인을 잇는 한국 서정시의 대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특히 1987년 시집인 울음이 타는 가을강에 실린 같은 제목의 표제시가 좀 유명합니다. 이 교과서에도 실렸었는데요. 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듯한데 잠깐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 이런 시입니다. 1959년 시인이 27살에 쓴 시라고 하네요. 네, 시집의 제목이자 시어로 등장하는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는 구절이 좀 인상적이네요. 네, 노을이 탄다라고 해야 될 장면인데 울음이 탄다라고 하니까 풍경시가 아니라 서정시가 됐습니다. 이 박재삼 시인의 주요 모티브는 슬픔이라고 합니다. 슬픔의 미학을 가장 세련되게 성취한 시인, 이런 평이 있을 정도인데요. 슬픔과 울음을 재료로 해서 지극한 아름다움을 빚어낸다. 그래서 슬픔의 연금술사 이렇게 시단에서 불리기도 합니다. 네, 슬픔을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했을지 궁금한데요. 시를 좀 만나볼까요? 네, 두 편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시인이 시심을 키웠던 사천시 노상공원에 관한 시인데요. 첫 번째 시는 추억에서 30일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낭송으로 만나보시죠. 네, 낭송하겠습니다. 추억에서 30일, 박재삼. 해방된 다음 해 노산 언덕에 가서 눈 아래 무역회사 자리 홀로 삼천포 중학교 입학식을 보았다. 기부금 3,000원이 없어서 그 학교에 못 간 나는 여기에 쫓겨오듯 와서 빛나는 모표와 모자와 새 교복을 눈물 속에서 보았다. 그러나 저 먼 바다, 섬가에 부딪히는 물보라를 또는 하늘하늘 뜬 작은 배가 햇빛 속에서 길을 내며 가는 것을 눈여겨 뚫어지게 보았다. 학교에 가는 대신 이 눈물 범벅을 씻고 세상을 멋지게 훌륭하게 헤쳐가리라 다짐했다. 그것이 오늘토록 밀려서 내 주위 너무 많은 것에 지쳐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어렴풋이 배웠다. 신기한 게 부모님들이 옛날 우리 때는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못 배웠어. 이럴 때는 그게 약간 잔소리 같이도 들리면서 공감이 이제 네.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네, 좀 맞습니다. 있었는데 솔직히 시를 읽는데 네. 그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해서 막 그 언덕에서 입학식 보면서 눈물 흘린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안쓰럽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시를 보고서야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왔는데요. 예, 아마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동기로 해서 각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게 또 되지 않나 싶은데 1946년에 삼천포 국민학교를 졸업한 박재삼 시인은 시에 나온 대로 제때에 중학교 입학을 못하고 삼천포 여중의 사환, 그 잡신부로 말하는 사환으로 취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계셨던 김상옥 시조 시인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김자옥 배우님의 이제 큰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네. 이 통영의 시인이신데 아주 당대에도 유명했던 문단의 주요 인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도움으로 시조문학에 눈을 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삼천포 중학 병설 야간 중학교에 다니면서 생업과 학업을 어린 나이에 병행하다가 이 학교가 주간으로 통합이 되면서 1951년에 삼천포 중학교를 이제 결국 뒤늦게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래보다 한 2년쯤 늦은 셈이죠. 이 김상옥 시조 시인도 그 통영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월사금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인쇄공으로 취직을 했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자기의 기억 때문인지 박재삼 시인을 이렇게 돌봐주고 또 문학을 가르쳐주고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문예지 직원으로 취직도 시키고 여러모로 그 어떤 문학의 스승 역할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시인이 활동하던 이제 시기에는 지명이 삼천포로 불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네. 삼천포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네. 이제 경상남도 사천시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통합이 돼서 다음 낭송한 시는 어떤 시인가요? 다음 시는 노산에 와서라는 시인데요. 앞선 시 추억에서 31일과 뭐 이어지는 그런 연작시 같기도 한 뭐 그런 시입니다. 네, 낭송하겠습니다. 노산에 와서 박재삼. 소시적 꾸중을 들은 날은 이 바다에 빠져드는 노산에 와서 갈매기 끼룩대는 소리와 물비늘 반짝이는 것, 돛담배에 눈부신 것에 혼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나를 꾸짖는 일하곤 없이 심심하게 여기 와서 풀잎에 내리는 햇빛, 소나무에 감도는 바람을 이승의 제일 값진 그림으로서 잘 보아두고 또 고리진 목청으로 새가 울고 가다간 벌레들이 실개천을 긋는 소리를 이승의 더할 나위 없는 가락으로서 잘 들어두는 것밖엔 나는 다른 볼 일은 없게 되었거든요. 노산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사천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시민공원입니다. 해안에 면한 우뚝 솟은 언덕배기, 이가 이제 노산공원인데 그 노산공원에서는 남해와 사천을 잇는 창선 삼천포대교도 보이고요. 한류수도의 풍광과 또 올망졸망한 다도해를 감상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하네요. 이순신 장군 상이 있고 또 팔각정이 있고 그리고 은방울 자매가 옛날에 불렀던 삼천포 아가씨 노래에 어울리는 삼천포 아가씨상도 해안로 쪽에 자태를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언덕 위에 박재삼 시인의 문학관이 있는데 공원 한켠에 시인의 천년의 바람이라는 시가 새겨진 시비도 있습니다. 천년 전에 하던 장난을 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네, 오늘 6월에 타계한 서정시의 대가 사천 출신의 박재삼 시인의 시를 만나봤는데요. 콩 게시판에 이지은님, 사천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런 일몰, 케이블카도 유명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몰 보면서 박재삼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또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김보경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